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저는 그냥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 이렇게 자랑스럽게 동시에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그 나라의 위대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저와 박성호가 김해에서 해낼 겁니다. 박성호! 여러분, 박성호! 박성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해를 박성호보다 잘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박성호를 여러분의 공복으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성호와 함께 김해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한동훈!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피해갈지 그게 1순위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봉사합니까? 박성호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나라가 잘 되게 바라고 김해 시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늘 이런 주장을, 이런 소리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자기를 지켜달라, 국민들께 정치인인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온 겁니다.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나 박성호 후보가 어떤 곤란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은 저희를 지키려 나서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은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한동훈! 우리는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징징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비 오든 눈 오든 바람 부든 여러분의 맨 앞에서 대신 화살 맞으면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박성호!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사람들은 200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200석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단지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저 사람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의 기본 질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떼내버리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과장하고 허풍 떠는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로 자유를 떼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허락하실 겁니까? 그걸 허락하실 겁니까? 저는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허락하지 못하시겠다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걸 막겠습니다. 한동훈! 여러분, 저를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박성호로 외쳐주십시오. 박성호! 여러분, 김해 지금의 발전에 만족하세요? 김해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부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김해에 놀러 온 적 많았는데요. 김해 정말 좋은 곳인데 김해 인구 줄어가고 있죠? 그렇게 둘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3번 연속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증진시켰습니까? 뭘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 후보가 뭘 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정치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걸 여러분께 잘 설명하고 부패하지 않고 애국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페리클레스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김해에서 박성호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김해가 더 멋진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킬 겁니다. 저는 아직 거짓말을 하기에는 거짓말을 배울 정도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박성호가 한 약속을 같이 보증하겠습니다. 박성호! 여러분, 정치에 실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 더 중요한 거 맞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 감옥 가기 싫다. 자기 감옥 간 것을 복수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공적인 정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2024년에 자랑스러운 김해에서 통할 만한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박성호는 어떤 정치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이나마의 이익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 나이대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운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고 이 사회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돌려드리고 사회에 보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호도 그렇습니다. 박성호는 김해에 그걸 돌려드려야 합니다. 김해가 키운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성호로 바꿔보십시오. 박성호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박성호!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부터 저와 박성호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우리가 왜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를 단 한 분씩에게만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주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주인공이 되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맨 앞에서 저희가 모든 바람을 다 막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부산 경남을 도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다시 부산 경남을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겨야만 하는 승부입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세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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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박성호, 박성호.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연설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참 말문이 막히는 네, 연설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는데 네, 정작 본인은 상대에 대한 비난만 했지 정치행위라는 걸 지금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아하. 상대를 인정하고 어떤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데까지 성과를 보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분리할 때는 정치한 지 100일도 안 됐으니까 또 네. 예쁘게 봐달라는 아, 식의 저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사진 네. 찍은 거군요. 사진 찍는 모습. 뭐 사진은 워낙 많이 찍고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 많이 찍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연설을 평가하자면은 들을 내용은 정말 없고 그냥 본인들을 믿어달라, 그럼 우리는 이긴다라는 이길 거의 겁니다. 자기 암시 내지는 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거의 종교적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아하. 기도 열심히 하면 병 낫는다. 거의 그 수준 아닌가 싶었고요. 뭐 네. 신유 집회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와서 그 유세 와서 예.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여러분들 불안하시냐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감을 감지는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 봐도. 불안감을 안 느끼면 불안하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것을 국민들의 민심 앞으로 해서 민심을 통해서 교정하고 바꿔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불안감 속에서 나를 믿고 한동훈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그럼 표가 올 것이다. 이건 무슨 마법 같은 주문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거의 이번 선거는 죄송하지만 표를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 표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하하. 근데 주권자들만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만 투표하거든요. 그럼요, 유권자들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길 도리는 없을 것이다. 저 환상과 마취해서 아마 2주 뒤에 깨어나면 굉장히 참담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한동훈 위원장의 뭐 연설 보면서 나름대로 다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말이 필요 없는 네. 연설입니다. 그래요. 저도 보면서 뭔가 내용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믿어달라. 믿어달라. 네. 근데 그 믿어달라는 거는 사실은 글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건 뭐 강독도 없고 뭐 성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자신을 믿어달라 그러는데 그게 선거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 냉정한 거라고 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매우 안타까운 연설이었다. 뭐 다시 돌려들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은 뭐 크게 돌려 찾아서 들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요. 오늘만 이렇게 듣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와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 그 내용까지 내용이 없다 하셨죠? 연설 스타일까지 좀 분석해봤는데, 근데 허리에 왜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살짝 멋있어 보이는 포즈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팬시한 포즈 비슷한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습관이라 뭐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못 봤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니 뭐 일부 매니아들은 좋아할 수 있는 포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별로 저런 포즈 좋아하지 않고, 유권자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저도 가끔 그럴 기회가 있는데 네. 정말 태도부터 겸손함이나 이런 건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평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저런 팬시한 포즈는 뭐 지지자들 일부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연설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속성으로 배우다 보니까 네. 많은 오류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를 우리가 하는 그 정치인들을 보고 싶은데 과연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지적.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이게 대통령이라면 뭔가 정말 솔루션을 내놓고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숙이고 들어와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답정 넣어라 그러죠. 네. 답을 정해놓은 거고, 전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공약들 얘기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 자기가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이번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총선 지면은 그냥 자연인으로 가거든요. 근데 뭘 자기가 하겠다는 건지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네.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든 아니면 지역구로 나가서 성택을 받아서 의원이 됐을 때 어떤 걸 해내는 건데 지금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은 이제 물러나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비대위원장. 질게 거의 유력해지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이 하겠다 믿어달라라는 말이 얼마나 정치를 조금만 알면 정치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네. 얼마나 이게 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냐. 이거 하나만 봐도 좀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네. 본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아. 전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평가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이것 좀 여쭈고 싶네요. 저희가 방송 전에 야권이 200석 할 것 같다. 200석 이상 범야권. 범야권이 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연설 보고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예측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의석 예측. 뭐 그 예측을 더 네. 강화시키는 아니 왜냐하면 이 연설이라는 게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본인의 내용을 갖다가 진솔하게 꺼내놓을 때 감동 있는 연설이 되고 네.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은 듣고 싶은 내용도 아니었고요. 뭐 2조 심판 계속 얘기해봤자 좀 지나간 노래 계속 네. 1절만 부르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자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달라. 우리를 믿자. 예. 그럼 표가 올 것이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저기에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화답이 안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믿음밖에 안 남았다. 내용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안 남은 그런 네, 모습이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